실리프팅 잘못 받으면 피부가 움푹 패이거나 얼굴이 짝짝이가 되거나 또는 이렇게 넙대대해 보이는 등. 안녕하세요. 예뻐지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이용환 의사 닥터드래곤의 뷰티 특기 이용훈입니다. 비교적 짧은 시간 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눈에 띄는 리프팅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술하면 실리프팅을 언급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실리프팅 시술 드라마틱한 결과만큼 잘못 받으실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시술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실리프팅 부작용 종류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실리프팅은 체내에서 안전하게 분해되는 의료용 특수실을 삽입해 처진 피부를 끌어올리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 피부 리프팅 및 탄력 개선을 도모해주는 시술이에요. 실리프팅의 경우 피부 절개를 하는 거상 시술에 비해서 따로 절개 및 봉합이 필요 없어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이 없고 또 빠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은 물론이고, 역시 비수술적 방법인 리프팅 레이저와 비교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빠르게 즉시 그리고 눈에 띄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효과적인 실리프팅,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.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딤플, 즉 페인 현상이에요. 이 실리프팅이라는 시술 자체가 실로 피부를 당겨서 고정하는 시술이다 보니 피부에 고정하는 실의 코그가 피부에 너무 가깝게 물리게 되면 딤플 현상이 발생하기 쉬운 게 사실이에요. 하지만 이렇게 생긴 일반적인 딤플은 대개 1에서 2주 정도 이내에 자연스럽게 호전이 되는데요.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술받은 병원에 문의를 주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해요.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실리프팅 부작용은 바로 비대칭이에요. 요즘은 안티에이징의 개념보다 예쁘게 대칭이 잡힌 얼굴 라인을 갖고 싶어서 실리프팅을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실리프팅 시술 후 오히려 비대칭이 발생하였다면 너무 속상하시겠죠. 그런데 실리프팅 시술 후 비대칭이 발생하였더라도 약 1에서 2주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그 이유는 시술 후 과하게 부풀었던 조직에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비대칭이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. 그러나 이제 1, 2주 후에도 여전히 비대칭이 두드러진다면 시술 받으신 병원에 내원하셔서 리터치 받으실 것을 조언을 드립니다.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작용은 넙대대한 얼굴처럼 보이는 광대 부각이에요. 이 광대 부각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디자인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인데요. 실리프팅 하는 방향을 디자인 시 광대를 거치지 않고서 디자인을 하면 이 같은 광대 부각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. 이것 때문에 계획 없이 무작정 실을 집어넣는 병원보다는 이 디자인부터 꼼꼼하게 하는 체계적인 병원에서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려요. 네 번째 부작용은 실이 비치는 거예요. 피부에 너무 얕은 조직에 리프팅 실을 삽입할 경우 이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. 또 피부 조직이 얇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실이 피부 위로 더 잘 비칠 수가 있고요. 그런데 리프팅 실은 체내에서 녹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실 비침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케이스도 있어요. 하지만 실 윤곽이 만져지거나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비침이 심하다면 바로 시술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으셔야 해요. 마지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실 끊어짐 현상인데요. 사실 리프팅 실 같은 경우는 특수 의료용 실이기 때문에 쉽게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. 실이 끊어진 것 같다고 내원하신 분들 대부분이 두둑 소리를 듣고 실이 끊어진 것 같다고 깜짝 놀라서 오시는 케이스가 많은데,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실에 있는 많은 돌기 중에 한두 개가 풀리는 소리예요. 그리고 이런 소리는 만일 크게 하품을 하거나 웃는 등의 행동을 하면 약 1에서 2주 동안 종종 들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실리프팅을 받으셨다면 실이 자리 잡는 기간인 한 2주 정도는 얼굴 근육에 큰 움직임이 없도록 조심하시는 것이 좋아요. 우선 실리프팅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무래도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실리프팅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시술을 받는 거예요. 실리프팅 시에는 디자인이나 당기는 실의 방향 등 해부학적으로 고려해야 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실리프팅 시술에 대한 시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시술받는 것이 여러모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다른 방법으로는 시술하는 실의 개수를 늘려서 시술받는 것도 방법이에요. 시술하는 실의 개수가 많을 경우 실의 당김에 의한 힘이 분산되어 딤플이 발생할 확률이 적어지기도 해요. 이것 때문에 실의 개수가 많은 게 안전하면서도
효과적인 시술이 될 수 있는 거죠. 하지만 시술 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량의 실 개수로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실 리프팅 시술이 가능한 의료진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는 너무 많이 당기려고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요. 무조건 실을 바짝 당겨서 시술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엽대대한 얼굴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딤플이나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기가 쉬워요. 그러니 무조건 많이 당기는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맞는 디자인으로 시술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아울러 개개인의 피부 상태에 따라 적용하는 실리프팅의 종류와 시술 방법이 달라져야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요. 이제 간혹 어떤 실리프팅이 유행하면 무조건 그 실리프팅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. 예를 들면 피부 조직이 얇으신데 실루엣 소프트처럼 콘이 있는 실리프팅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자, 이런 분들이 콘이 있는 실로 시술을 할 경우 콘이 피부 위로 볼록하게 보일 확률이 꽤 높아지거든요. 이런 분들은 잼버 같은 코일 스프링 실이나 얇은 모노실의 개수를 여러 개 시술하시는 게 콘이 있는 실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과적일 수 있어요. 반대로 피부가 두껍고 얼굴에 지방이 좀 있으신 분들은 콘이 들어간 실이나 두께가 두꺼운 코구실 또는 메쉬실 같은 리프팅 실이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. 따라서 리프팅 실을 미리 정하고 상담하시기보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및 피부 진단 후 그에 맞는 적합한 실 리프팅 실로 시술을 받으시면 부작용 발생은 줄이면서 만족도 높은 시술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오늘은 실리프팅 실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셨는데 어떠셨나요? 실리프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실리프팅 시술 후 오늘 말씀드린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또 봐요.